노인들이 신경 쓰는 것 중에 나이와 얼굴이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벼슬이 아니다. 그리고 이 얼굴에서 노인의 얼굴을 읽지 말고 아이의 얼굴을 읽어라. 그래서 동안이다 하면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주름살도 벼슬이라고, 감투라고, 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숫자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고 유한한 생명, 유한한 세월 중에 지나간 날입니다. 나이의 종류가 많죠. 집나이, 호적나이, 만나이, 신체나이, 정신연령, 그리고 건강연령, 교육, 문화, 희망, 여기에서도 나이를 따지죠. 그래서 나이는 꿈이 있을 때는 늙었어도 젊은이요. 꿈이 없다면 젊은이도 늙은이다 하면서 희망 유무에 따라서 나이를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역시 숫자로 따지죠. 55세는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고령으로 이야기합니다. 노인과 노령, 노년 다르죠. 고령이라면은 중년층, 장년층, 노년층 해가지고 이 층이라는 것은 1층, 2층 이야기일 때처럼 넓은 범위를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중년에서 노년층까지 싸잡아서 말할 때는 고령층 그럽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을 일반적으로 고령층 그럽니다. 겹겹이 쌓였다는 얘기죠. 적층성을 띈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노인 그러면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늙은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 노인. 그래서 노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노년이라는 말도 쓰죠. 노년, 소년, 장년, 청년, 중년 이 뜻이 노년이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발달 단계로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년 시절이 있고 소년 시절이 있고 그러죠. 인간도 생애 주기를 따라 발달하는데 퇴화하는데 그 계단을 이야기할 때는 노년 그럽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노인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노인은 나이 먹은 사람 일반 호칭입니다. 이렇게 명칭과 통칭과 호칭이 다른데 55세는 늙은 층에 들어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죠. 젊은이. 50대 환갑도 못 넘기고 죽는 사람들 보면 젊은이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제가 58년 개띠 65세 어릴 때만 해도 제가 30, 40대만 해도 시골에서 환갑 넘겨서 돌아가시면 노인이다. 그리고 10대, 20대에는 그때 그분들에게 세배를 다녔는데 정말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60세까지는 얼마 전까지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노인 기준으로 삼은 나이입니다. 60세. 환갑.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환갑 차리는 사람 있습니까? 7순, 8순도 안 차리잖아요. 그러나 가족끼리 간략하게, 우리도 6남매나 되는데 환갑 넘은 사람이 이제 셋입니다. 이 셋 간략하게 이렇게 가족들, 조카들까지 이렇게 그래도 20, 30명 되는데 모여서 식사하고 기념식 간략하게 하고 기념품 주고받는 그런 행사는 합니다. 가족끼리는 그렇게 해도 누구한테 알리지도 않죠. 그러나 제 아버지 저보다 24살 많으니까 지금이면 90인가요? 90 안팎 되는데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환갑잔치 요란하게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60세는 연령차별금지법에서 정년을 대개 20세 이상, 60세 이상으로 하라. 그래서 공무원도 대개 60세잖아요. 교사는 62세고 교수는 65세고 대개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70세 이상 할 수 있는 데까지 전문가들이 쳐주고 교회 목회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성직자들은 대개 70세 안팎으로 정년을 치죠. 이렇게 대개는 정년은 이 이상으로 하라 하고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령에서 이렇게 법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5세 대개 이게 노인 기준으로 많이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19세기 후반 프러시아, 지금으로 하면 독일이든가요. 거기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줬는데
노인 복지를 주는 기준이 6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도 넘은 기준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유력하게 노인 기준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어찌 보면 노인 복지에 부담이 많겠습니까? 당시 유럽의 평균 나이는 대개 보면은 영국같이 선진국에서도 40에서 한 50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을 이렇게 통틀면 대개 그 19세기 후반에 120여 년 안팎이니까 45세 내외예요. 그러니까 65세 넘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85세 이상이랄까? 90세 이상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는 이 선심 정책 차원에서 퍼주기 당시로서는 퍼주기도 아니죠. 그렇게 노인을 공경한다는 차원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은 데서도 노인들이 일정한 나이가 하면은 이렇게 지팡이를 준다든가 어떤 노인들끼리 모여서 노인들이 그때는 얼마나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강력자였습니까? 그들에게 혜택을 줬거든요. 그런데 임금에서도 보듯이 환갑 넘긴 임금이 아주 드뭅니다. 영조 빼놓고 누가 있던가요? 극히 드뭅니다. 조선시대 그러니까 평균 연령도 19세기 들어서도 이 유럽보다 더 못하면 못했지. 이렇게 유럽에서 설정한 65세 이게 이제 여기저기에서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노인복지 부담이 어마어마해 돼서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만 해도 6대 도시에서 22년 기준으로 할 때 23조가 그 때문에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서울이 말할 것도 없죠. 서울 지하철이. 그래서 65세 이상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인구 전체가 고령이 되고 있는 그 나라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 다음에 14%를 넘어가면 65세 이상 인구가 고령 사회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매우 많은 사회. 그 다음에 20% 이상이면,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노인 인구가 5,200만 안팎에서 5,100 50만 안팎 되든가 인구가 950만이어 가지고 20%는 안 되는데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 슈퍼고령사회로 나갑니다.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죠. 인구 구조가. 그리고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많은 것이 대개 한 2000년, 20년부터 그랬는데 3년 연속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25만도 안 태어나잖아요. 25만 안팎 태어나는데 제 인구가 58년 개띠 100만 안팎 태어나서 지금 아마 80만 이상 살아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부터 이렇게 뒷받침해줘야 되잖아요. 저도 몇 달 있으면 65세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공무원 연금 받아가지고 기초노령연금은 해당이 안 되던데 아무튼 이쪽 저쪽에서 이제 경비를 써야 되는데 그 경비를 뒷받침할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구 같은 데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로 하자. 그런데 이거 정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깁니다. 정치인들이 표 떨어지는 일을 하기 힘든 거예요. 표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노인 폄하 발언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노인이 서운하게, 노인들 얼마나 외롭습니까?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서럽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서러운 노인들에게 노인 혜택을 줄인다? 복지라는 것은 일단 베풀면 당연한 권리가 됩니다. 근데 권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 투표할 때 한번 보자. 선거할 때 한번 보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홍준표처럼 소신 있는 사람도 대구 시장으로 있으면서 야, 이거 대구 지하철 70세 이상으로 무임승차를 상향하자 하는 말을 꺼내기는 했지만 이거 힘든 거예요.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추풍낙엽처럼. 그래서 이거 참 보건복지부에서는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노인 인구를 좀 줄여야 되는데, 그리고 노인 시장 인구를 좀 높여야 되는데, 이게 세월 따라 이걸 조정을 못 해왔다. 19세기 후반에 설정한, 그것도 유럽에서, 잘 사는 나라 유럽에서 설정한 이 노인 인구 기준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일본과 더불어 장수국가이긴 하지만 지금도 100년 넘게 이게 지속됐어야 되겠느냐 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누가 그걸 실천하냐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당장 물어봤더니 65세 이상들한테 노인 인구, 노인 연령 시작 해를 언제로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70.5세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71세를 노인 개시 연령으로 보면 좋겠다 그렇게 했대요. 당사자들도. 근데 어때요? 조사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혜택 줄인다 하면 그때는 또 다를 거예요. 사람들이 혜택 받으려고 할 때는 빨리 받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혜택을 줄이려고 할 때는 높이자 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국민연금 이 개시 연령도 60세에서 쭉 올려가지고 지금 63세 5년에 1년씩 해가지고 2033년이던가요? 그때 65세로 하자고 하는데 그 뒤로 지금 그 개편을 논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이것도 5년씩 해가지고 그걸 68세로 하자. 그래야 그리고 연령은 늦추고 그 다음에 부담금은 더 늘리고 그럴 때 이게 고갈이 덜 된다. 고갈되는 시점이 뒤로 더 물러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하기가 쉽냐고요. 지금 9% 걷는 걸 15%라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반발 클 거예요. 12%도 할까 말까. 물론 이제 하여간 그 타협하고 절충해야 되겠지만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당장 내년만 오면 이 연금 받는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미룬다고 하면 그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70세는 동경대에 있는 오우치 교수가 의학적으로 볼 때 70세는 노인이다.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노인 인구를 이렇게 하자. 노인들한테 물어도 그렇게 하는데 의학적으로도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도 사회 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적 측면이나 신체적 측면에서 봐도 70세쯤으로 65세를 기준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치권에서 먼저 꺼내는 사람 없고 눈치 봅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뭐 정말 표가 떨어지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고쳐줄 건 고쳐줘야 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고 있죠. 지금 평균 대개 기대 수명으로는 83.3세를 잡습니다. 84세 안팎을 평균 기대 수명으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대개 20년 안팎을 더 살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혜택을 65세에 주면 그럼 20년씩 누리고 그 20년씩 누릴 부담은 누가 하냐고요. 이런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 노인의 그 나이 이거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게 나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어찌 보면 세월 가고 살아 있으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는 게 뭐 벼슬이 아니고 나이가 숫자도 아니고 나이는 자기가 살아갈 날 중에 유한한 세월 중에 지나간 날을 그게 얼마나 축적됐는가 쌓인 것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는 단위가 숫자일 뿐이지 숫자가 아닌 건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해해 나누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몇 살 몇 살 나누는 것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 우주의 순환을 보면서 나누는 거죠. 그러나 한 살로 먹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통째로 해가지고 나이를 먹고 가는 것보다는 한 살 한 살 이렇게 끊어서 계획도 세우고 심기일전하고 의기투합하고 여러 차원에서 세월을 나눠 넣는 건 뭐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나이는 지나간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날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요즘 노인들이 여기저기서 푸대접을 받는 측면이 많고 스스로도 괴롭고 서럽고 외롭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70, 80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젊은이라고 해야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대, 20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늙은이입니다. 늙은이는 낡은이니까요. 어찌 보면 젊은이는 청춘, 청의 푸른 꿈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적이다. 하긴 아닙니다. 자기가. 노인에게도 꿈을 갖기를 바라고 젊은이들도 더욱더 큰 꿈을 왜 지나간 게 얼마 없으니까 그게 실패라 해가지고
다가올 날을 실패로 규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니까 여러분의 분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